이분은 30개월, 6개월 두 아이 엄마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신 분입니다. 30개월, 6개월 두 아이 엄마. 딱 그 소개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참 지난한 삶을 살고 계실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. 이분은 뽀얀거탑 시즌 1부터 애청하고 있는 원년 애청자입니다.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는데요.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 온 멤버들이 서로 진솔한 케미가 서서히 짙어지는 게 느껴져서 또 이 네 분이 얼마나 이 팟캐스트의 정성을 쏟고 계신지 잘 느껴져서 더더욱 애청하게 되었습니다. 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글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잘 읽었고요. 더욱더 감사드립니다. 질문은 이분이 이제 육아를 아주 갓난쟁이부터 그냥 지금 막 걸어 다니고 막 기어오르고 난리치기 시작한 30개월짜리 그 아기까지 육아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건강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관절이 잘 구부러지질 않습니다. 출산 후에 아귀 힘이 거의 없어서 힘줄 일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얼마 전부턴가 주먹을 꽉 쥐면 두 번째 손가락 마디 관절이 마치 뻐근하고 부은 것처럼 제대로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증상이 조금 지속이 되시는 모양이에요.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? 좀 덜 쓰면 나아질까요? 라고 물어오셨는데 덜 쓸 수 있을까요? 육아를 하면서? 그것도 걱정이네요. 어떤 답을 해드리면 좋을까요? 손가락이 아픈 거죠? 예, 마디. 손가락 마디. 사실 뭐 손가락 마디 아픈 병들이야 뭐 많죠. 뭐 관절염,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손가락 한두 개가 아픈 건 보통 뭐 많이 써서 보통 손가락이 많이 아플 거예요. 요즘 어떤 손가락이 제일 많이 아플 것 같아요? 전 약지 손가락이 그럴 것 같아요. 약지 네 번째? 네. 아닌가요? 검지인가요? 검지? 가장 많이 아픈 거 요즘에 조금 많이 아파지는 게 엄지, 검지예요. 제일 힘을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? 스마트폰을 하면서 뭐 수지 방아쇠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엄지, 검지 뭐 넷째, 다섯째가 많이 생기는데 뭐 골프 칠 때 넷째, 골프 치면 네 번째, 다섯 번째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생기거든요.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엄지 환자가 그렇게 많아졌는데요. 엄지. 근데 이분은 뭐 지금 많이 쓰는 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검지가 이렇게 아픈데 검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. 보통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면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휴식을 좀 하고 심하면 뭐 수술도 하는데 수지 방아쇠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관절 그 인대와 뼈 끝부분이 맞닿아지면서 뭐 이렇게 딸깍 소리도 나고 통증도 유발되고 잘 안 움직여지고 붓고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건 우선 휴식을 취해보고 약물 치료해보고 안 되면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 부분도 있어요. 우선 쉬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애기들 계속 잡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손에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. 건초염 비슷하게 엄지, 검지도 많이 생기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신 교수님은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?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임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아쇠 증후군, 그러니까 수질 건초염이라 그래서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방아쇠라는 거는 총 쏠 때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아파서 그런가요? 아니면 그건 아니라요. 방아쇠처럼 탁 해야 총알이 나가잖아요. 딱 해야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딱 걸려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풀리면서 딸깍하면서 풀리는 거예요.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형상화한 뭐 이렇게 뚝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거죠. 그러니까 손가락을 특정 손가락을 많이 쓰면 그쪽으로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잖아요.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게 있는데요. 거기에 걸리게 되면 인대가 잘 통과가 안 되고 움직임도 제한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딸깍딸깍 마찰음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좀 이분 같은 경우에도 부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아침에 좀 강직 같은 증상들도 나타나게 되고요. 더 뻣뻣한 거요? 예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플러스 우선은 이런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육아를 많이 하고 가사일을 많이 하는 여성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진단적인 검사는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시면 보통은 엑스레이와 그 관련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. 뭐 관절염 관련된 혈액 검사도 할 수가 있고요. 치료적인 게 필요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주사로 그 부위에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증상이 더 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이
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안 써서 좋아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육아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아마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거든요. 그렇죠. 많이 안 쓸 사용하는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손가락이죠. 자, 스마트폰 할 때 보통 왼쪽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검지로 많이 하죠. 아니면 문자할 때 엄지로 이렇게 많이 하죠. 그러니까는 특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엄지 검지. 뭐 그다음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넷째, 다섯째, 뭐 각 분야에 다 있어요. 그래서 우선은 스마트폰 할 때 손가락을 좀 바꿔보세요. 새끼로 한번 해본다든지. 네. 이분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할 여유가 있으실라나 모르겠어요. 할걸요. 그런가요? 네. 애기 키우는 그 와중에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또 스마트폰 보고 이런 걸 수도 있네요. 네네. 또 보니까. 저도 애기 키우면서 첫째 아이를 하도 많이 안아줬더니 손목 건초염이 왔었어요. 그래서 보통은 그런 출산하고 산후조리 하시면서 아기 같이 보는 분들 이렇게 손목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결국에는 안 쓰고 손목 보호대하고 그러면서 우선은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손목 보호대 하면서 좀 좋아지긴 해서 특별히 진단 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진 않았는데요. 그만큼 엄마들의 그 육아에 대한 과중한 업무 그런 것들이 공감이 가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오른손을 어떻게 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딱히 없을 것 같고 주변에서 좀 육아에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. 뭐 가사일을 조금 도움을 받던지요. 아니면은 아기를 안을 때도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팔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회피요법이 있기는 하거든요. 손가락은 대안이 없을 것 그러게요. 같은데요. 뭐 보호대를 할 수도 없고 약간 그렇죠. 손가락도 있나요? 이렇게 한쪽 손가락만 돼 있는 보호대가 있어요. 저도 많이 봤어요. 그 옛날에 수해 현장에서 그 김정숙 그 영부인 있잖아요. 대통령 부인 여사 김정숙 여사가 넷째 손가락에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. 특히 그 또래 나이 때쯤에 약지 손가락 보호대 끼신 여성분들을 제가 꽤 자주 봤어요. 주변에서. 그래서 아까 임 원장님한테 약지 손가락이 혹시 자주 그렇게 좀 고장이 나느냐고 여쭤봤던 거거든요. 원래 그 수지 방아쇠 증후군 이 손가락 넷째가 많이 와요. 원래는. 그래요? 원래는 넷째, 다섯째가 많이 오는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엄지, 검지가 많아진다라는 건데. 그러니까 그런 고정대를 하면은 사실 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손가락을 좀 쓰게 되니까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그렇구나. 그런 효과도 있군요. 고정시켜서. 그렇겠죠.